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4월 30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4월의 마지막이고요. 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저희는 내일 휴방하고요.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 도대체 뭘 원하는 것인지, 뭘 의도하는 것인지 좀 고민스러운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증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우리 흐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정확하게 300포인트 0.75%가 상승을 한 45,527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95포인트 0.55%가 상승했고 S&P 500은 32포인트 0.58%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취임하신 지 100일 되시는 날인데 어제 미국 객장에 산타클로스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이렇게 걸고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제목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취임한 이후에 증시는 좋지 못했죠. 뭐 최근 며칠 반짝 올라오긴 했지만 취임한 이후에 시장 계속해서 좋지 못했고 현재도 그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관료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공격적인 발언들을 쉽게 일삼던 주체자들이 그러한 멘트들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의 수위를 상당히 조율하는 모습이고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인데 곳곳에서 잡음들이 튀어나오고는 있습니다. 꼭 그런 시기들마다 주가의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먼저 어제 같은 경우는 낮에부터 좀 그랬어요. 낮에부터 좀 그랬고 낮 시간부터 중국 관련돼서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참 이것도 참 중국과 미국이 참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어느 한쪽도 양보를 안 합니다. 어느 한쪽도 양보를 안 하고 어제 5시에 중국이 대화 해결하려면 위협이나 압박 멈춰라 하면서 이 멘트를 때렸는데 이 멘트를 때렸을 때가 5시지 않습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요러니까 시장이 그대로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딱 부러진 맛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개장 전인데 어제 테무에서 나왔어요. 테무에서 트럼프 관세 수입 수수료 145% 부과. 그래서 테무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팔 때, 그래서 example를 드리면, EX를 드리면,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가, 저 지금 마우스 로지텍 거 사용하거든요. 미제인데 실제로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만든다 이거죠. 제가 쓰는 게 25,000원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25,000원인데, 관세가 145%니까, 여기에다가 25,000원 판매 가격 붙이고, 플러스 알파 관세 비용 145%, 대략 만원 잡고, 만원을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럼 토탈 차지 비용은 35,000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하는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됐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뭐 대놓고 미국을 흔히 말해서 까는 형태가 되니까 미국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났냐?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개장을 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개장 전인데 내가 이거 너무 웃겼는데 아마존도 테무랑 똑같은 방식을 한다고 해서
개장 전부터 아마존이 흔들렸어요. 개장 전부터. 개장 전부터 흔들리면서 아마존이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게 개장하기 전에 9시에 그 백악관에서 백브리핑이 있었거든요. 백악관에서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9시 반 정도 됐는데, 이 백브리핑 때 아마존을 대놓고 흔히 말해서 씹어먹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적대적이다.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면 되냐라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아마존에서 개장을 하면서 아마존에서 그 멘트를 철회했어요. 아마존이 그 멘트를 철회를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요 모양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쭉 빠쳐졌다가 다시 쭉 올라왔다가 요 형태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또 좀 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철회를 하니까 아마존에서 해당 부분을 철회를 했어요. 왜? 백악관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존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항의 전화 받고 관세 인상분 표기 없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느끼는 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느끼는 점이 뭡니까? 저는 지금 시장을 보면 너무 느끼는 게 많습니다. 너무 느끼는 게 많아요. 이게 너무 인위적이죠. 지금 주가가 고가를 만들어 줬는데 계속 못 뻗어나가죠. 근데 밀리지는 않죠. 근데 밀리는 상황들이 생기죠. 근데 밀리는 상황마다 누가 등장해요? 슈퍼맨이 되셔가지고 우리 도널드가 나타나시죠. 도널드가 금발을 휘날리면서 나타나서 밀어 올립니다. 근데 밀어 올려놓고 더 날리려고 하니까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책적 개입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이거 뭐 이미 끝난 거니까 뭐 굳이 얘기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가 어저께 모 당에서 대선 후보 4명 중에 2명을 선출했죠. 2명이 탈락했잖아요. 근데 2명이 탈락을 했는데 한 분이 정치를 이제 그만두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박살이 났죠, 오늘부터. 고가 대비해서 완전히 반의 반토막을 떠나가지고 쏟아져 버렸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 골자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제가 다 좋아하는데, 제가 투자는 다 좋아하는데, 정치 관련주는 안 한다. 이거 간혹가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이 트레이더가 그런 먹을거리 있는 데서 안 하고 뭐하냐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 할지 예측이 돼요? 저는 예측이 안 돼요. 무슨 말씀 하실지 예측이 됩니까? 전 예측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래요. 다른 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정치적인 부분이 관련만 되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매한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 매한가지라 생각이 들고, 지금 주가가 본인 이제 100일도 있고,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지율도 너무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지금 권력이 살아있을 때니까, 지금 권력이 가장 센 시기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아마존에도 전화 한번 때려가지고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존에도 전화해서 통화했다. 이 통화했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좋게 협의했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인위적으로 주가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게 좀 순조로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위적을 띠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세 반락이 생기는 거죠. 시세 반락. 그래서 그 점을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월말의 마지막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고요. 그래서 드레싱 효과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들을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 축하 기념, 100일 축하 기념으로 주가를 부양해놨다고 하지만 아마 그 부분에 힘이 빠지는 시점에서의 주가의 탄력도는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현물을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발언은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입에 매달려가지고 몇 달 며칠을 보고 있는데 저기서 무슨 말이 나올지 솔직히 100% 예상이 안 됩니다. 지금 저렇게 계속 호의적으로 표현을 하다가 지금 분명히 본인 성격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욱해가지고 매 한마디 던져버리면 이거 완전 시장 우당탕탕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상황에서 이 현물적인 움직임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이 아무리 오르든 잠이 아무리 빠지든 현물이 그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가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을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주가를 봤을 때 테슬라 흐름이 좋고 이런 점들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저항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앞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뻗어나가고 있지만 이젠 슬슬 무슨 현상이 생겼냐,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단기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물이 주도하고 있는 상태, 현물이 지지하고 있는 상태의 이 지지력이 생각보다는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현물 쪽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코멘트적인 공략도 당하고 있고, 어제 보면 계속해서 지금 중국 빅테크에서 엔비디아 GPU 공급 차질을 내서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 공격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공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관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 때문에 그런 것인데, 또 수출 제한을 걸어놓은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 지금 그게 시세가 안 좋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SMCI가 지금 17% 빠져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잘 볼게요. 뒤에 무수리 뗄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이렇게 10%죠. 얘 더하면 18%죠. 얘 더하면 19%죠. 얘 더하면 21%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올림을 다 하면 한 24% 정도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오늘 한 큐에 이걸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한 큐에 이걸 다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군들도 상황이 비슷해요. 이게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최근에 주가를 부양하면서 강제로 잡아놨던 형태이다 보니까 이 빌미를 삼아서 죽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빅테크들 실적 기다리고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기다리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들이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장, 국내장 어때요? 국내장도 아침에 떴다가 그대로 지금 대밀리고 있죠. 쭉쭉쭉 밀리죠. 왜 밀립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소진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물의 기준점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물이 아주 강해 보이진 않아요. 힘이 좀 빠져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대놓고 개입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썩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쉽게 지금 합의 테이블에 올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미 정부에서 어제 백악관에서 지금 대선하기 전에 합의가 될 것 같다, 또 합의를 원한다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쪽 정부에서는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서두를 생각은 없다. 그래서 뭐 6월, 7월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꼭 미국이 원하는 대로 라인이 형성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라인대로 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염두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전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묶여있는 상태에서 박스, 근데 박스권이 좀 긴 편인데 이 박스권이 깨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보시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4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오늘 매매 마무리하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지나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